그 다음에 7번 문제 배당액이 2억 원이고요. 경매 개시등기는 2015년도에 했고, 자, 박스 안에 보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A라는 사람은 임차인, B, C, D, 임차인이 4명이나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 칸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재당권 1억 원이네요. 그럼 이 건재당권 1억 원, 이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인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 말소 기준 권리인과 동시에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써야 되네. 갑이라는 건조당이 있는데 이 건조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과 동시에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등기한 날짜가 2014년 2월 2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를 14년 2월 1일에 했고, 확정일자 찍은 게 역시 같은 날 2014년 2월 1일에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 A가 됩니다. A가 되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7천만 원 갖고 들어갔죠. 이 저당권은 1억 원이죠.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자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이 2014년 2월 2일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기준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14년 2월 2일이니까 9,500에서 3,200이네요. 9,500에서 3,200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A라는 사람은 보증금이 7천만 원이니까 9,500만 원 안쪽이죠. 그러니까 3,200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배당표를 짜보면은 일단 최우선 변제를 따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죠. 그럼 최우선 변제를 따질 때 이제 뭡니까? A라는 사람은 3,200을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A는 3,200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B, C, D를 보면은 B 같은 경우는 뭐 2월 2일에 또 전입신고를 했네요. 그러면서 날짜가 비슷비슷하니까 적어놔야겠네요. 2014년 2월 2일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같은 날 찍었네요. 이 사람은 임차인 B입니다. B인데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6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C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죠.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2014년 2월 3일입니다. 이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A라는 사람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죠. 근데 B라는 사람은 6천만 원, C도 5천만 원이니까 전부 다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9,500만 원 안쪽입니다. 그러면 3,200만 원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A도 3,200, B, C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 3,200만 원을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최우선 변제 배당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우선 변제권 배당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제 확정일자를 찍은 날을 봐야 되고 건저당 등기한 날짜를 봐야 되고 건저당 등기한 날짜가 2월 2일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전입신고를 2월 1일에 했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를 보면은 전입신고를 2014년 2월 1일에 했으니까 대항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2월 2일, 이길 0시죠. 0시에 발생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2014년 2월 1일에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2월 1일 주간에 확정일자 찍은 효력이 발생을 했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두 개 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는 2월 1일 0시하고 2월 1일 주간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는 것은
두 개 중에서 늦은 거죠. 그죠? 늦은 거가 돼야, 그 시점이 돼야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것은 2월 2일 0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A는 언젠가 하면은 2월 2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B라는 건저당권자, 이 건저당권자는 14년 2월 2일 주간이죠. 그럼 써놓고 합니다. 그냥 건저당권자가 누굽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죠. 갑이라는 사람은 2월 2일 주간입니다. 이게 건저당권자 주간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B라는 사람은 전입신고를 B라는 사람은 전입신고를 2월 2일에 했으니까 대항력 발생 시기는 2월 3일 0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이때 찍었죠. 확정일자는 2월 2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이 발생한 거하고 확정일자 찍은 거하고 합치면은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두 개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중에서 늦은 거 2월 3일 0시가 되는 거죠. 얘가 B죠. B라는 사람은 2월 3일 0시가 됩니다. 그럼 C는 언제입니까? C는 2월 3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결과적으로 2월 4일 0시가 되는 거죠. 그럼 C라는 사람은 2월 4일 0시가 됩니다. 이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죠. 우선 변제권에서 배당할 때는 A하고 B하고 C는 임차권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한 건저당 등기권자가 갑이죠. 맞죠? 예. 네, 갑이 맞습니다. 요 순서대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A, B, C한테 3,200을 주고 토탈에서 2억 원 갖고 빚잔치를 하는데 요건 순서대로 1등, 2등, 3등, 4등이죠. 그럼 A라는 사람이 여기서 3,200을 받았죠. 그런데 A는 요구하는 게 7천만 원 요구하고 있으니까 3,200을 배당하고 못 받은 게 얼마입니까? 못 받은 게 3,800이죠. 여기서 3,800을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A는 다 받았죠. 100% 다 받았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1억입니까? 1억을 받아야 되죠. 여기 1억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위에서 3,200을 받았죠. 근데 B는 토탈에서 6,000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우선 변제로 3,200을 받았죠. 못 받은 게 2,800만 원이죠. 여기서 2,8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여기서 3,200을 받았죠. 토탈에서 5,0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3,200을 받았으니까 못 받은 게 얼마입니까? 1,800만 원 못 받았죠. 남는 게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서 1,80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잘하면은 여기까지 못 가겠네요. 2억 원 토탈에서 2억을 갖고 빚잔치를 하는데 여기서 벌써 한 1억 원 날라갔죠. 여기까지도 못 올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7번 문제 해설 배당 순위. 박스 안에 7번에 박스 안에 맨 끝에 D가 있죠. D는 확정일자를 안 찍었네요. 이걸 제가 미처 캐치를 못했네요. D라는 사람은 임차인은 그러니까 안 넣죠. D라는 사람은 임차인 4천만 원인데 전입신고를 했네요. 2014년 D를 여기서 아예 빼먹었네요. 2014년 2월 4일에 이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D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는데 이 사람이 4천만 원이죠. 이걸 빠뜨려 먹었네. 판사할 때. 2014년 2월 4일에 전입신고해서 D라는 사람이 이제 전입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부터 후순이죠. 그래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4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려 먹었네요. 그죠? 네, 그렇죠? 여기서 D를 추가합니다. D가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9,500 이하인 경우에 3,2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으니까 여기서 D도 3,200만 원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고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는 D가 나올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D는 확정일자 안 찍었다고 되어 있죠. 예. D는 확정일자를 안 찍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있더라도 돈이 남았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정도에서 잘리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해설 7번 해설 10페이지 7번 배당 순위 말소 기준 권리는 갑의 건저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은 거고요. 1순위로 ABCD 각각의 임차인이 각각 3,200만 원에 해당하는 토탈에서 합쳐보니까 4개 합쳐보니까 1억 2,800이죠. 이게 인원점도 있네요. 토탈에서 이게 1억 2,800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합치면은 그대로 배당을 해주면은 1억 2,800이 나옵니다. 근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했을 때 이 총액이 지금 1억 2,80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빚잔치할 총액은 2억 원이거든요. 배당할 총액이 2억 원인데 이 2억 원에 아까도 나왔죠. 2분의 1을 초과했을 때 2분의 1을 초과했을 때 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50%를 초과했을 때는 50%만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1억 2,800을 배당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2억 원의 50%, 2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원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1억 원을 갖고 A, B, C, D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1억이니까 1억을 4등분 하면 2,500만 원씩이죠. A도 2,500, B도 2,500, C도 2,500, D도 2,500 이렇게 해야 1억 원이 채워지는 거니까 3,200이 아니라 2,500을 받게 됩니다. 2,500. 그럼 여기도 이제 액수가 좀 달라지겠죠? 예, 그런 해석을 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배당 순위 7번 보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그렇고 두 번째 줄 1순위로 A, B, C, D 임차인이 각 3,200만 원을 받는다면은 토탈에서 합계액이 1억 2,800이 되어버리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이 배당액 2억 원이죠. 2억 원에 50%를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배당액에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A, B, C, D 임차인 각각 이제 1억 원을 갖고 2억 원에 2분의 1인 1억 원을 갖고 A, B, C, D 배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1억 원을 갖고 네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각각 2,500만 원씩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A, B, C, D 임차인 각각 2,500만 원의 최우선 변제 합계액 1억 원을 배당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A라는 사람, 그 다음에 갑, B, C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근데 A가 앞에서 이제 3,200을 받은 게 아니라 2,500밖에 못 받았죠. 2,500인데 A가 요구하는 게 7,000이죠. A는 7,000을 요구하는데 최우선 변제를 2,500을 받았으니까 앞에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4,500이죠. 그죠? 맞죠? 예, 4,500. 그래서 2순위 A 임차인이 이제 A가 4,500을 받고요. 4,500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의 근저당이 이제 이 사람은 갑의 근저당이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하니까 배당이 다 끝나고 5,500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여기서 5,500을 받는다는 얘기죠. 밑에 사람들 하나도 못 받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배당이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B하고 C는 지금 못 받은 것들이 있죠. B하고 C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그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죠. BC 같은 경우는. 그럼 BC 같은 경우는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지 않습니까? 후순위.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말하면은 낙찰자도 이 미배당 보증금을 따는 인수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B하고 C는 이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10페이지 맨 밑에 8번 문제 배당액이 2억 원이고 경매 등기를 2015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A, 갑, B, C, D 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A, B, C, D는 임차인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근저당이니까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갑의 근저당이 2014년 2월 2일이니까요. 이때 소액임차인의 그 기준표를 봐야 되겠죠. 2014년 2월 2일에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보고 얼마인가를 보면은 역시 9,500에서 3,200이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근저당이죠.
그럼 그 위에 이제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C, D가 있는데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14년 2월 1일에 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은 게 14년 2월 2일에 했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2월 1일에 했으니까 대항력 발생 시기는 2월 2일 0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는 2월 2일 날 찍었으니까 2월 2일 주간에 확정일자 찍은 혈액은 발생을 했죠. 그럼 우선 변제적 혈액은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되죠. 2월 2일 0시, 2월 2일 주간,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늦은 거.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는, 혈액 발생 시기는 2월 2일 주간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건조당 같은 경우는 2월 2일에 등기를 했으니까 건조당 같은 경우도 우선 변제권 혈액 발생 시기는 바로 2월 2일 주간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같네요. 그죠? 순서가 같습니다. 예.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이 순서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B 임차인이 A는 7천만 원이었고요. B 임차인은 6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입신고한 날짜가 2014년 2월 2일입니다. 확정일자 찍은 게 역시 같은 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길 0시니까 2월 3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확정일자 찍은 게 2월 1일이니까 이건 2월 2일 확정일자는 주간의 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합치면은 우선 변제권 혈액 발생 시기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늦은 거 2월 3일 0시가 됩니다. 이것도 안 나오네. (2월 3일) 0시가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 혈액 발생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죠. 여긴 6천만 원 요구하고 있고 5천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보면은 C라는 임차인은 2014년 2월 3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길 0시가 돼야 되니까 우선 변제권 혈액 발생 시기는 2월 4일 0시가 되는 거죠. 전입신고를 2월 3일 했으니까 대항력 발생 시기가 2월 4일 0시가 되고 확정일자는 2월 3일 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확정일자 혈액 발생 시기는 2월 3일 주간이죠. 그럼 2월 3일 주간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인 2월 4일 0시하고 가장 늦은 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니까 2월 4일 0시가 우선 변제권 혈액 발생 시기가 됩니다. D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전입신고를 2014년 2월 4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월 4일에 이때 전입신고만 했죠.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 발생 시기는 2월 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안 찍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아예 못 들어갑니다. 배당 요구는 물론 했습니다. 배당 요구는 했으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찍었기 때문에 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배당표를 짜보면은 항상 최우선 변제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A는 보증금이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기준권리 기준 시점으로 봤을 때 9,500만 원 안쪽이면 보호를 받으니까 7천만 원 보호를 받죠. B도 6천, C도 5천, D도 4천. 그럼 A, B, C, D 전부 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A도 받고 B도 받고 C도 받고 D도 받고. 그럼 A, B, C, D가 9,500 중에 이제 3,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죠. 그럼 3,200을 써놓고 보니까 그리고 이 총액이 이 네 가지를 다 더했을 때 배당받는 빚잔치는 총액이 2억 원인데 2억 원의 2분의 1을 초과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이 반은 2억 원의 반은 1억인데 이걸 합쳐서 1억 원 안 쪼개야 되죠. 근데 벌써 초과가 됐네요. 3, 6, 9 벌써 초과가 됐죠. 1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3,200씩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토탈에서 빚잔치하는 2억 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즉 1억 원 범위 내에서 얘네들을 최우선 변제에 배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500만 원씩 밖에 배당을 못 받겠네요. 그럼 여기도 2,500, 여기도 2,500, 여기도 2,500, 2,500 이렇게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변제권으로 들어가려면은 뭐 등기를 하든지 또는 확정일자를 찍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D는 확정일자를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D는 아예 배제를 해야 됩니다. D는 아예 배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효력 발생 시기를 봐야 되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당이 2월 2일 주간입니다. 그리고 A가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가 2월 1일 주간입니다. 그러면 요건 순위가 똑같습니다. 그럼 A하고 저당권, 건저당은 우선 변제권 순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BC를 봐야 되는데 D는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못 들어옵니다. BC를 보면은 B는 2월 3일 0시, 2월 1일보다 늦었죠. 그리고 C는 2월 4일 0시. 그럼 BC는 요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B하고 그 다음에 C.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A라는 임차인하고 건저당권자가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가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C가 꼴찌로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당표가 짜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해설 한번 보면요. 7번 해설입니다. 10페이지. 7번 아까 했고 8번 하는 거죠. 8번. 예.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맨 위에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갑의 건저당이 된다. 요거죠. 그리고 가로 안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신고 시에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임차인들을 전제로 깔고 세입자인 임차인들의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는 확정일자 찍었을 때 이제 발생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순위 ABCD 임차인 각각 2,500만 원을 받고 이 토탈에서 이것이 이제 1억 원이 되는 것이죠. 가로 안에 주택가에게 2분의 1만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1억 원을 배당을 해주고 남은 돈은 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빚자치할 금액은 1억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 1억 원을 갖고 우선 변제권에서 또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그 다음 2순위에 가면은 A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하고 갑의 건저당은 동순위죠, 그죠? 예,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해야 됩니다. 안분 배당. 그러면은 자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요.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해야 되는데 A하고 건저당권자를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해야 되죠. A하고 지금 건저당하고 순위가 같습니다. 그럼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할 때 남은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그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최우선 변제를 1억 원을 줬죠. 남은 금액이 토탈에서 빚잔치 2억 원 중에서 최우선 변제를 1억 원을 이미 여기서 배당을 해줬죠. 그럼 남은 금액이 1억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할 때 남은 금액이 1억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1억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에 이 사람들이 받을 총액을 적어야 되죠. 일단 건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건저당은 지금 1억 원을 주장을 하고 있죠. 건저당권자는 얼마입니까? 보니까 1억 원 주장하고 있죠. 건저당권자는 이 사람은 1억 원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A라는 사람은 이게 얼마죠? 7천만 원이죠. 예, A라는 사람을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500을 받았죠. 그러니까 못 받은 게 지금 얼마입니까? 7천만 원에서 2,500을 빼면은 4,500이죠. 그죠? 예, 4,500만 원. A는 4,500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더하는 거죠. 1억 더하기 4,500은 분모에 그러니까 1억 4,500만 원을 이 사람들이 토탈에서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1억 4,500에다가 각각 추정하는 액수를 못 받아서 달라는 액수를 분모에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4,500을 지금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고 건저당권자는 1억 원을 받아야 되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안분 비례 배당 액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설 보면은 2순위 A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하고 갑의 건저당권은 동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여기서 이게 4,500이 나오나요? 아닌데? 맞나요? 계산을 못하겠네요. 저도 4,500만 원대 1억인입니다. 각각 추정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A는 4,500만 원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고 건재단 건자는 1억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4,500 vs 1억 원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A 임차인하고 갑의 건재단 건자가 나오고 있는데 A 임차인은 여기 나오네요. 이제 1억이죠. 1억 곱하기 분모에는 1억 4,500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4,500만 원 들어갔죠. 이렇게 하니까 3,103만 원이 나온다라고 해설이 되어 있죠. 갑의 건재단 건자는 역시 1억 곱하기 분모에는 1억 4,500분에 분자에는 1억 원이 들어가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6,89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897만 원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에 보면은 뭐 1억 4,500만 원. 뭔 말인지 모르겠네. 왜 쓰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각각 안분 비례 배당을 했을 때 A는 3,103만 원을 받게 되고요. 건재단 건자 같은 경우 6,897만 원. 네, 그거를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 표시 보면은 A 임차인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A는 3,103만 원을 받게 되고 건재단 건자는 6,897만 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배당받고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B도 빵원, C도 빵원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받은 총액은 얼마인가 하면은 여기서 최우선 변제로 2,500을 받았고 여기서 3,103만 원을 받았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A가 받는 총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7천만 원 안 되죠. A는 7천만 원 주장하고 있는데 7천만 원이 좀 모자라죠.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이 A라는 임차인은 말소 기준권리가 2월 2일이고 전입신고를 2월 1일에 했죠. 전입신고를 2월 1일에 했으니까 대항력 발생 시기는 2월 2일 0시입니다. 그죠? 2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건재당은 말소기준권리는 2월 2일 주간이 되는 거니까 2월 2일 주간하고 2월 1일 0시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선순위죠. 그러니까 A는 미배당 보증금이 많지는 않지만 발생을 했죠. 그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사용을 해서 낙찰자한테 대항력 행사를 해서 다 받아낼 수가 있겠네요. A는 그렇게 보호를 받겠네요. 그래서 참고 표시를 보면은 A 임차인은 2,500만 원 더하기 3,103만 원, 5,603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그리고 배당받지 못한 미배당 보증금 1,397만 원은 선순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다 대항할 수가 있고 거꾸로 말하면 낙찰자는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A는 어쨌든 미배당 보증금 1,000 얼마에 대해서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사용해서 다 받아낼 수가 있고요. B라는 사람은 B는 건재단 건자는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못 받고 6,897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 미배당 보증금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한 3,110만 원인가 못 받았네요. 이 저당권자는 못 받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B하고 C는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남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럼 B하고 C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싸움에서 2,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았죠. 그럼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각각 몇천만 원씩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BC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자니까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후순위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고 B씨는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건재단 건자는 3천 얼마인가 몇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나왔던 D라고 하는 사람 이 D라고 하는 사람은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증일자를 못 찍었으니까 이 우선변제권 싸움에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D는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 했으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여기서 받았고요. 2,500만 원 받았고요.
그러나 전입신고를 했을 때 대항력 요건은 갖췄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 행사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8번 사안이 됩니다. 8번 사안. 자, 11페이지입니다. 문제지 11페이지. 11페이지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 조금 이제 9번하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어렵지는 않고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가 배당액이 4억 원이고 지역은 서울이고 경매 시등기는 2015년 9월 7일입니다. 자, 갑과 을이 건저당권자 각각 1억 원인데요. ABCD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전부 다 4명 전부 다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도 따져봐야 됩니다. 확정일자 찍은 사람이 있고 안 찍은 사람이 있죠. 확정일자 찍은 사람들은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확정일자 안 찍은 사람은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못 들어갑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만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배당 요구는 A, B, C, D 전부 다 했습니다. 보면은 갑이라는 건저당권자가 있는데 자, 연도가 지금 중요합니다. 2013년 2월 2일입니다. 앞에 쓸까요, 연도를? 2013년 2월 2일에 갑이라는 건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건저당권자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건저당권자가 또 등장을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2014년 2월 12일입니다. 건저당이죠. 역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ABCD가 임차인인데 일단 전부 다 ABCD 전부 다 전입신고를 했죠. 전입신고를 했는데 연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2014년 3월 2일에 A가 나오고요.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7천만 원이죠. 7천. 그 다음에 4월 2일, 2014년 4월 2일에 B가 등장을 하는데 B가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6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C가 등장을 하는데 2014년 5월 3일 C가 등장을 하는데 C가 7천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가 등장을 하는데 2014년 6월 4일입니다. D가 등장을 하죠. D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4천만 원 요구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된 사건인데 A, B, C, D가 전부 다 이제 이 사람들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찍은 사람이 있고 안 찍은 사람이 있죠. A는 확정일자 언제 찍었습니까? 2014년 3월 2일에 같은 날 여기 되실까요?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A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2014년 5월 3일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네요. 그리고 B하고 D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 찍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배당 요구는 다 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빚잔치를 해봐라. 근데 이제 날짜 나왔죠? 예, 다 됐습니다. 4억 원입니다. 토탈에서 4억 원을 갖고 빚잔치 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임차인이 등장을 했죠. 그죠? 임차인이 등장을 하면 무조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건저당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일단 이 건저당이, 갑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거 아닙니까? 맨 선순위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 2013년 2월 2일에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봐야 됩니다. 자, 이 기준표를 또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013년 2월 2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2013년 2월 2일이면 밑에서 세 번째 칸이네요.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들어가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500에 2,500입니다. 그럼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00에 2,500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을이라는 건저당이 또 등장을 했죠. 얘도 지급기준권리가 되는 겁니다. 얘도 지급기준권리가 됩니다. 2014년 2월 12일 2014년 2월 10일은 그 다음 칸이죠.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그러니까 칸이 다른 거죠. 영역이 다릅니다. 2014년 2월 10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칸인데 그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돼 있죠. 서울시가 언제입니까? 서울시가 9,500에 3,200이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9,500에 3,20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는 갑건저당, 그리고 지급기준권리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는 여기서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걸 갖다가 1차 지급기준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나온 걸 갖다가 2차 지급기준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같은 칸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급기준권리는 한 번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2일하고 2014년 2월 12일이 여기 칸이 다르잖아요. 이 영역이 다르면은 지급기준권리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개가 나오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도 두 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가 두 개가 나온 케이스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례 같은 경우는 뭐 5개, 6개까지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가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럴 경우 일단 빚잔치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임차인들이 있고 건저당밖에 없잖아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가압류가 있습니까? 뭐 가압류가 또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판례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간단한 사안이죠. 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자,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따질 때 지급기준권리를 봐야 되죠. 요게 1차 지급기준권리가 되고 2014년 2월 달에 을의 건저당이 2차 지급기준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액임차인은 두 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요 1차를 쓸까요? 1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보니까 2013년 2월 2일에 건저당 들어갈 때 7,500에서 2,500이죠. 그러면은 7,500 안쪽에 있는 애들은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B, C, D가 있는데 A가 7,000 들어가네요. B가 6,000 보호받고 C도 7,000 D도 4,000 그럼 A, B, C, D 전부 다 7,500 안쪽이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게 A, B, C, D 다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까요? A, B, C,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각각 7,500 안쪽이니까 2,500씩을 다 받습니다. 2,500, B도 2,500을 받죠. C도 2,500을 받고요. D도 2,500을 받습니다. 자, 이제 1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이렇게 4명 다 2,500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따졌으니까 우선 변제를 따져야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갑의 건저당을 기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 갑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갑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갑이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갑의 건저당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그죠? 1억 원, 100% 다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이제 배당은 끝이 난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급기준권리가 있는 거죠. 2차 지급기준권리가 을건저당이죠. 을건저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지급기준권리인 을의 건저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선 변제권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2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보니까 9,500에서 3,200이잖아요. 그러면 9,500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B, C, D 전부 다 7,000, 6,000, 7,000, 4,000이니까 9,500 안쪽에 있으니까 전부 다 소액임차인 보호를 또 받는 거죠. 얼마까지 보호를 받습니까? 3,200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2,500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3,200까지 보호를 해주니까 2,500을 받고 못 받은 부분만, 그러니까 3,200이 채워질 때까지만 보호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2,500을 받았으니까 3,200까지 채워지려면 얼마를 더 받아야 됩니까?
각각 700만 원씩을 더 받으면 3,20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액 2차 지급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는 게 A, B, C, D 다 봤죠? A, B, C, D 다 봤는데 3,200까지 보호를 받는데 앞에서 2,500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은 게 700을 못 받았잖아요. 700씩만 보호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A, B, C, D 전부 다 700씩을 추가로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 지급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 의뢰 근저당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1등이 의뢰 근저당입니다. 의뢰 근저당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1억 원. 자, 1억 원 전체를 배당받아야 되죠. 뭐 돈이 이제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의뢰 근저당이 이때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중에서 확정일자 찍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 같은 경우 확정일자 찍었죠. 그 다음에 C도 확정일자 찍었죠. A가 확정일자를 3월 2일, C가 확정일자를 5월 3일이죠. 그러면은 을이 2월 달이니까 을이 1등으로 바꿔, 그죠? 얘가 A가 2등으로 확정일자 찍었고 C가 3등으로 확정일자 찍었네요. 그 다음에 2등으로 나오는 게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A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순위로 C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위에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토탈해서 3,200까지 받았는데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남는 게 있을 때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죠. 자, 이게 이제 배당의 끝입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9번 해설 배당 순위 말소 기준 권리는 갑의 근저당 2013년 2월 2일에 갑의 근저당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1차 지급 기준 권리 을의 근저당은 그 영역이 다르니까 2차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자, 말소 기준 권리는 갑 근저당. 자, 1순위 A, B, C, D는 A, B, C, D 임차인이 각각 2,500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죠. 토탈에서 A도 2,500, B도 2,500, 토탈에서 1만 원이죠. 1억이죠, 1억. 1억, 토탈에서 빚잔치할 총액이 4억인데 그 중에서 1억 원을 배당을 해줬으니까 남은 게 이제 3억 남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이제 1차 지급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 2,500씩 주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갑의 근저당 1억이죠, 그죠? 예, 갑의 근저당 1억. 1억 주고 나니까 남은 돈이 2억이 남았더라 이런 얘기죠. 참고 표시. 갑의 근저당이 전액 배당을 받게 되어서 최우선 변제 기준일 2014년 2월 10일로 적용한다. 여기 이제 2014년 2월 10일인데 쉽게 말해서 갑의 근저당이 1차 지급 기준 권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배당 최우선 변제 주고 우선 변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2014년 2월 10일에 의뢰 근저당이 2차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 또 이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따져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3순위로 A, B, C, D 임차인이 각각 700만 원씩 받게 된다. 여기서 위에서 2,500을 받았으니까 2차 지급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3,200을 줘야 되는데 앞에서 2,500을 받았으니까 700만 원씩만 더 주면은 3,200이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700만 원씩을 더 주니까 토탈에서 47, 28, 2,800 주고 남은 게 1억 7,2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순위가 의뢰 근저당 여기 있죠. 의뢰 근저당 1억이죠, 그죠? 1억 주고 남으니까 7,200이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찍은 게 A가 확정일자 그 다음에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확정일자 찍었죠, 그죠? 예, 그래서 못 받은 미배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갑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말소 기준 권리과 동시에 이제 1차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4년 2월 달에 을의 근저당은 소액 임차인 기준표상으로 갑하고 을이 다른 영역에 있잖아요. 다른 칸에 있으니까 얘는 2차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지급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주고 우선 변제 따지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은 의뢰 근저당이라고 하는 2차 지급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따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따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 자, 배당액이 4억 원이죠. 경매 개시등기가 2015년 9월 7일입니다. 자, 표를 보면은 A도 있고 A가 임차인 7천만 원, 전입일자 있고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배당 요구했습니다. 갑은 건저당 1억 원, B가 임차인 1억 원,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찍었고 같은 날 했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건저당 1억, 그 다음에 C가 임차인인데 7천만 원이죠.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했죠. 그 다음에 법원의 경매 개시등기가 2015년 9월 7일입니다. 근데 D라는 사람은 임차인인데 4천만 원인데 전입신고를 2015년 9월 9일에 했죠.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는 냈습니다. 이게 다죠. 예, 이걸 갖고 한번 빚잔치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아유 너무 진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임차인을 이제 저당권을 써놓고 임차인을 다른 것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갑의 건저당이 이것도 이제 연도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갑의 건저당이 2013년 12월 2일입니다. 2013년 12월 2일입니다. 이 날짜를 좀 보셔야 되고요. 이게 건저당입니다. 건저당이고 얘가 1억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건저당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을의 건저당이 역시 1억이죠. 1억입니다. 1억. 2014년 2월 10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씨를 여기 넣을까요? 이걸 표시할까? 자, 색깔을 이렇게 해서 A라는 임차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일자가 2013년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그때 전입신고했습니다. 7천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얘는 전입신고했는데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소기준권리가 이 건저당이 되겠죠. 일단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변제권 싸우면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말소기준권리가 2013년 12월 2일이니까 근데 한 달 전에 이미 전입신고했으니까 이 A는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대항력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변제권 싸우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는 했죠? 예, 배당 요구 했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변제권 싸우면은 못 들어가죠.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조건이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따져야 되는 것이고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이니까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퍼펙트하게 보호를 받게 되겠죠. 그럼 A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B를 보겠습니다. B가 여기 등장을 하죠. B가 여기 들어가네요. B가 임차인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4년 4월 2일 전입신고를 했고요. 확정일자도 같은 날 찍었죠.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 요건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이제 우선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전입신고도 했고 플러스 확정일자도 찍었죠. 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고 대항력 요건은 충족했지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좀 후순위죠. 말소기준권리가 2013년도 12월에 들어왔는데 전입신고를 2014년 4월 달에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후순위 대항력이니까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근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또 등장을 하죠. 을 다음에 C가 나오죠. C가 얘가 또 7천만 원 요구하고 있네요. 근데 날짜를 한번 봐야 되죠. 7천인데 2014년 5월 3일, 2014년 5월 3일입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날 찍었네요. 그럼 이때 C라는 사람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찍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당연히 따져야 되는 것이고,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가? 대항력 요건은 갖췄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한참 후순위죠. 후순위 대항력은 대항력 행사 못하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매 개시등기가 여기 들어옵니다. 경매 개시등기. 2015년 9월 7일. 2015년 9월 7일에 경매 등기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경매 등기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D가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하죠. 이 색깔로 해야 되겠네요. 임차인 D가 등장을 하는데 2015년 9월 9일입니다. 2015년 9월 9일에 임차인 D가 등장을 하는데 4천만 원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4천만 원.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찍었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했으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가? 대항력 행사 못하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후순위니까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안 찍었죠.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전입신고는 했으니까 어쨌든 전입신고는 했으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은 후순위 대항력이니까 대항력 행사 못하고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 D 같은 경우는 하나만 생각해야 되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겠는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예, 녹화 잘 되고 있네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경매 개시등기가 2015년 9월 7일에 경매 개시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2015년 9월 7일에 경매 개시등기가 됐는데 9월 9일에 전입신고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경매 개시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경매 개시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D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도 못 받죠. 경매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항력을 행사하려니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죠. 그럼 대항력도 행사 못합니다.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얘는 지워버리면 됩니다. 얘는 배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배당 요구는 했죠. 배당 요구했지만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남은 사람들만 갖고 이제 배당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갑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하겠죠. 그럼 2013년 12월 2일을 보겠습니다. 자,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 기준표를 들고요. 2013년 12월 2일을 찾습니다. 2013년 12월 2일 밑에서 세 번째 칸이죠.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은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여기죠, 그죠? 예. 얼마입니까? 이때 서울시 기준이니까 7,500에서 2,500이네요. 그럼 7,500에서 2,500.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을건저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을건저당이 언제입니까? 2014년 2월 10일이죠. 그러면 그 밑에 칸이잖아요. 그 밑에 칸. 그럼 2014년 2월 12일은 밑에서 두 번째 칸이죠. 거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건저당이 들어가는 영역하고 을의 건저당이 들어가는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따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봤죠? 그러면 2014년 2월 12일에 을의 건저당을 기준했을 때 얼마인가 하면은 서울시가 9,500에 3,200입니다. 여기가 9,500에 3,2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례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갑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는 두 개가 작동을 하는 거죠. 요게 1차 지급기준권리가 되고 의뢰 근저당이 2차 지급기준권리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한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두 번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걸 갖고 이제 배당표 짜면 되겠네요. 그죠? 다 나왔습니다. 이제 할 건 다 했고요. 그 배당표를 짜보면은 일단 갑이라는 근저당, 즉 제1차 지급기준권리, 의뢰 근저당은 2차 지급기준권리. 그럼 1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7,500이 2,500이죠. 그러면은 1차 지급기준권리 이렇게 표현할까요? 1차. 여기는 2차. 1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7,500이 2,500이죠. 그러면은 ABC 지금 세 사람만 남았죠. D는 떨어져 나갔죠. 그죠? D는 아무런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럼 ABC 중에서 임차인이 ABC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 중에서 보증금이 7,500 안쪽인 애들은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7,000이죠. 그럼 A도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7,500 안쪽이니까 B는 1억 원이죠. 그러니까 B는 1억 원이니까 7,500을 초과했죠. 그럼 B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B는 X. 그 다음에 C가 있죠. C가 7천만 원이니까 C도 7,500 안쪽이니까 보호를 받죠. 그럼 A하고 C가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겠네요. 얼마를 받습니까? 7,500인 안쪽인 경우에 2,500을 받으니까 A가 2,500을 받고요. B는 못 받죠? 초과됐으니까 C도 2,500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된 거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갑을 기준으로 봤잖아요. 갑 위에 다른 근저당도 없잖아요. 갑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갑의 근저당이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죠. 얘는 100% 다 받아야 되죠. 물건이니까. 그럼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서 받는 것이 갑의 근저당입니다. 갑의 근저당이 1억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배당표가 짜지는 거고. 자, 그러면 1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다 따졌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2차 지급기준권리가 의뢰 근저당인데 의뢰 근저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9,500에 3,200이죠. 그럼 임차인 중에서 9,500 안쪽에 있는 애들은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를 따지면 되는데 9,500에 3,200이니까 9,500 안쪽에 있는 애들은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7,000이니까 9,500 안쪽이죠. 그럼 A도 보호를 또 받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1억이죠. 1억은 9,500을 초과했으니까 B는 여기서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BX.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7,000이니까 9,500 안쪽이죠. 그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2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것은 A, B, C 중에서 A하고 C가 되는 것이죠. 그 얼마를 받습니까? 9,500 안쪽인 경우에 3,200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A도 2,500을 받고 C도 2,500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3,200까지 보호를 받으니까 추가적으로 700만 원씩을 받으면은 3,200이 채워지죠. 그래서 A한테 700만 원 배당을 해주고요. C한테도 700만 원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2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죠. 갑은 아까 100% 위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의뢰 근저당을 봐야 되는 거죠. 의뢰 근저당으로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죠. 그럼 이것이 이제 의뢰 근저당이 나오고 얘가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돈이 이제 남는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의뢰 1억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정일자 찍은 사람이 있고 안 찍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 A를 볼까요? A가 7천만 원인데 대항력을 갖췄고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얘는 아까 못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B를 보는데 B가 확정일자 찍었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죠. B는 아까 1억 원이었으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의뢰 근저당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의뢰 근저당이 2014년 2월 12일이고 B의 확정일자가 2014년 4월 2일이니까 그 다음으로 B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의리 날짜가 2월 달이고 B가 4월 달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의리 근저당이 1순위가 되고 B가 2순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표시해 놨을까? 맞나요? 날짜가 B가 2014년 4월 2일 맞고 그 다음 의뢰 근저당이 2월 10일 맞네요.
그러니까 을이 1순위가 되고 우선 면제권 싸움 들어가서 을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죠. B가 이제 확증일자 찍은 임차권이 여기서 보호를 받고요. 돈이 남는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사람은 2014년 5월 달이니까 얘가 꼴찌네요. 확증일자를 제일 마지막으로 찍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확증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면제권 싸움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등으로 을이 받고 2등으로 확증일자 찍은 B가 받고 3등으로 확증일자 찍은 C가 받고 이렇게 배당이 끝나게 됩니다. 해설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자, 12페이지. 자, 배당 순위를 봅니다.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해놓고도 맞지 싶은데. 자, 말소 기준 권리는 갑의 근저당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말소 기준 권리는 갑의 근저당.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AC 임차인. 요거 ABC 중에서 B는 액수가 초과돼서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죠. 그러니까 A하고 C가 각각 2,500씩 받습니다. 그러면 1순위 AC 임차인이 각각 2,500을 받는다. 최우선 변제 기준일이 2013년 12월 2일이 적용된다. 요거죠, 그죠? 갑의 근저당을 이제 지급 기준 권리로 봤을 때 7,500에서 2,500까지 보호를 받죠. 그래서 A씨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로서 2,500씩을 받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끝났으니까 그다음 우선 변제권으로서 갑의 근저당이 1억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순위 갑 근저당 1억 원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으로 인해서 전액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여기 들어갔죠. 2차 지급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A씨가 3,200까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2,500을 받았으니까 3,200까지 보호를 받으면 700만 원씩만 더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씨가 700만 원씩 추가로 받았습니다. B는 액수가 초과되겠으니까 소액 임차인 보호를 여기서도 못 받았고요. A씨가 700만 원씩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3순위 AC 임차인이 각각 700만 원씩 추가 배당을 받는다. 가로 안에 최우선 변제 기준일 2014년 2월 10일이 적용됐다. 이게 적용됐다는 얘기죠. 9,500에서 3,200. 그 다음에 4순위가 B 임차인. B가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B 임차인. 이거 틀렸다. 4순위가 B 임차인이 아니라 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보면은 4순위가 B 임차인 1억 원인데 가로 안에 확증일자부 우선 변제권으로 인해서 전액 배당을 받는다. 그 다음에 5순위가 을 근저당인데 1억 원이다. 우선 변제권으로 인해서 전액 배당이 된다. 이거 해설이 틀렸습니다. 그죠? 해설이 틀렸네요. 여기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을의 근저당은 2014년 2월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B의 확증일자는 2014년 4월 2일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뭐 보기 쉽게 쓰려면은 2014년 4월 2일이니까 B가 이 밑으로 와야 되죠. 그죠? 확증일자를 늦게 찍었습니다. 을의 근저당은 2014년 2월 달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을이 먼저 우선 변제권 1등이 되는 거고 B라는 확증일자를 4월 2일에 B가 확증일자 찍었으니까 B는 을보다 후순입니다. 그래서 을의 근저당이 먼저 나오고 1등으로 나오고 남는 게 있을 때 4월 2일에 확증일자 찍은 B가 나오고 또 남는 게 있을 때 2014년 5월 달에 확증일자 찍은 C가 나오고 그래서 순서는 1등이 을, 우선 면제권 싸움 들어가서요. 2등이 B, 3등이 C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해설이 지금 뒤집어졌죠? 해설 다시 보면은 4순위가 B 임차인 그렇게 얘기를 하고 5순위가 을 근저당 그렇게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해설 틀렸습니다. 앞만 봐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4순위하고 5순위를 뒤집으면 됩니다. 4순위, 5순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4순위가 을의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고요. 5순위가 B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순위가 꼴찌로 C 임차인이 됩니다. 3,600만 원 확증일자부 우선 변제권으로 인해서 뭐 전액 배당을 받고 200만 원은 뭐 미배당 보전금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설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앞만 봐도 이 순서가 맞아. 왜냐하면 전제 조건을 날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해설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표시. 경매 개시등기 이후에 전입한 D라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합니다. 경매 등기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밑에 거서 하시고요. 맨 밑에 매수인 배당받지 못한 A 임차인의 보증금 3,8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A가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3,800이 있는데 3,800에 대해서 A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갑 건저당보다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A가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배당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 3,8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개시등기 그 이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이제 그 사례를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앞에서 강의할 때에도 저쪽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제가 부동산을 할 때 그때 이제 이상한 커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분명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인데 따로따로 남녀가 같이 오시는데 보증금 500에 아마 계속 강의 따라오신 분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만 원인 오피스텔을 1년간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만 봐도 좀 여성한 커플이죠. 벌써 이제 수상해 보이니까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500에 40으로 들어왔을 때 이 500만 원을 현금을 준단 말이죠. 계좌이체를 안 하고 기록을 안 남기려고 하는 거죠. 500만 원을 그리고 저한테 줍니다. 저보고 임대인한테 대신 입금하라고 저한테 줍니다. 저한테. 직접 입금하면은 기록이 남고 법률관계가 깔끔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한테 줍니다. 대신 입금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기록을 안 남기겠다는 거죠.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500만 원을 현찰로 5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제 계좌에서 500만 원을 임대인한테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임대인한테. 이제 임차인이 나한테 줬는데 이걸 입금하는 거다. 뭐 돈만 받으면 되니까 임대인은. 이렇게 하고 기록을 안 남기시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전입신고 하기 싫다는 얘기야. 귀찮기도 하고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붙었는데도 전입신고 하는 게 귀찮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기 싫다는 얘기죠. 자, 이런 커플들이 왔을 때 그래도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경매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자,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경매 신청을 하면은 2, 3일 뒤에 경매 개시 등기가 되죠. 그죠? 경매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경매 개시 등기가 됐을 때 경매 등기가 들어왔을 때 뭐 임의 경매가 들어오든 강제 경매가 들어오든 경매 등기가 들어갔을 때 경매 등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 당장 전입신고는 안 해도 되는데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올 것으로 뭔가 이제 소문이 돌거나 뭐 저 집 경매로 넘어간다 이런 소문이 나오거나 특히 강제 경매 개시 등기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일반 채권자가 갑자기 경매를 넣는 경우니까요. 그게 뭐 등기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다. 이 얘기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전입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경매 개시 등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여성한 커플들한테 이 말씀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매 등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다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걸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딴 얘기 아닐까요? 자, 여기서 추가 논점으로 이 사례 같은 경우 금방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전입신고한 게 아니라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는 못 받았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찍었습니까? 아까 D죠, D. 확정일자도 안 찍었네요. 확정일자를 만약에 찍었다는 전제를 깔면 어떻습니까?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쨌든 간에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아차 싶어서 전입신고를 이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찍었는데 이 확정일자를 언제까지 찍어야 됩니까?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까지 찍으면은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 믹스가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은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데 경매 개시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했으니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까지 찍어버리면 어쨌든 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쌓으면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아셔야 퍼펙트하게 이 논점을 정리하신 게 되는 거죠.